면회를 오신 겁니까? 술 따라주러 오신 겁니까? 복장 참. 여군 장교의 차가운 목소리가 707 특임대 훈련소 앞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복을 입은 40대 여성은 잠시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죠. 아, 조카가 여기서 훈련받고 있어서 잠깐 얼굴만 보려고.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그런 옷차림으로는요. 정말 면회 온 거면 절차를 밟으세요. 여군 장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옆에서 있던 부대원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와.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이야. 여성의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면회 신청서부터 내세요. 그리고 복장부터 제대로 갖춰 입고 오시고요. 여군 장교의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부대의 최고 권력자라도 되는 양 말이에요. 그 순간 그 여성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아니면 출퇴근길에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행운이 가득 찾아갈 거예요. 여군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들 앞에서 있는 그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누구인지를. 경기도 화성 707 특임대훈련소,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자리 잡은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부대 정문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죠.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영 씨 45세, 오랜만에 외출로 예쁘게 차려입은 그녀가 부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봉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조카에게 전해주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간식들이었죠. 조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견과류, 그리고 손편지까지 들어 있었어요. 사실 김소영 씨는 그저 평범한 이모였습니다. 20년 만에 태어난 늦둥이 조카가 군대에 간다고 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었거든요. 조카 어머니, 그러니까 김소영 씨의 언니는 몸이 아파서 오지 못했고 조카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어요. 혹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을까? 잘 적응하고 있을까? 군대 음식은 잘 먹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가족이 군대에 간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군대 생활이 힘들다는 소식을 자주 듣다 보니까 더욱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김소영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2시간 넘게 걸려서 이곳까지 찾아온 거였거든요. 대중교통만 3번이나 갈아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을 지키던 여군 장교가 김소영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소영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말 면회 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군 중위 박미경 씨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26세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부임한 지 6개월 된 신참 장교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 네, 정말 조카 면회 온 거예요. 김서연이라고 하는데 김소영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중희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아, 김서연이요? 그 신병 말이군요. 그런데 면회 시간도 아니고 신청서도 없이 그냥 오시면 곤란해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서. 처음이라고요? 그럼 더더욱 미리 알아보고 오셨어야죠. 여긴 놀이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박중희는 사실 가정환경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했고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서였죠. 그래서인지 자신보다 예뻐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까칠하게 굴었어요.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보면
묘한 우월감을 느꼈거든요.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혹시 잠깐이라도 김소영 씨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박중희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은 규정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이상한 사람이라니요? 아, 별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온다는 뜻이에요. 박중희의 말에 주변 부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소영 씨는 점점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김소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지만 사실은 놀라운 이력의 소유자였거든요. 김소영 45세, 국방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했어요. 그 후 육군정보사령부에서 15년간 복무하면서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죠. 특히 해외 파병 당시에는 현지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담당했고 그 공로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했어요. 동료들과 부하들 사이에서는 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럽게 전역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바로 가족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고 언니는 암투병 중이었거든요.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했고 김소영 씨가 그 역할을 자처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군 복무 시절의 인맥들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특히 같은 기수로 입대했던 동기들 중에는 이미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언제쯤 면회가 가능한가요? 김소영 씨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중희의 대답은 더욱 황당했어요. 글쎄요. 신병 훈련 기간이니까 최소한 달은 지나야겠네요. 그것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면 말이죠. 박중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소영 씨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면회 올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오세요. 지금처럼 술집년같이 입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뭐라고요? 술집년이요?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중희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네, 여기는 군부대예요. 그런데 원피스에 하이힐은 좀 그렇지 않나요? 최소한 정장 정도는 입고 와야죠.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이 다시 킥킥거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놓고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요. 군부대를 뭘로 보는지.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는. 김소영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럼 정확한 면회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그것도 모르고 오세요? 박중희의 말투가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김소영 씨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하겠습니다. 참나, 어디 남자친구한테라도 전화 오셨나 보죠? 박중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소영 씨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부터 일이 조금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씨가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 있던 박중희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소영 씨의 첫마디를 듣고 나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정호야, 나 소영이야.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투였어요. 마치 아주 가까운 사이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응, 잘 지내지? 오랜만이네. 김소영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은.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박중희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707 특임대 앞에 와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중희의 얼굴색이 살짝 변했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말에 반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김소영 씨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서연이 면회 왔다가 좀 황당한 일을 당했거든. 김소영 씨가 계속 전화를 하는 동안 박중희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응, 여군 장교가 한 명 있는데 박미경 중이라고 하네. 이 순간 박중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전화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뭐라고? 김소영 씨가 전화 너머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얼굴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박중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아, 정말? 그 애가 그런 말을 했다고? 김소영 씨가 전화 너머의 대답을 듣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어요. 그 표정을 본 박중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응, 알겠어. 고마워. 김소영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박중희를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박미경 중위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박중희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 옛날 동료였어요. 혹시 제가 누군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소영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걸 들었어요. 재미있는 걸요? 네, 중위님이 작년에 진급심사에서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올해까지 중이시라고. 박중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부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민감한 정보였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그리고 최근에 부대 내에서 말썽을 좀 피웠다면서요? 상급자한테 대들었다가 혼났다고. 이제 박중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정말 한정적이었거든요. 그것도 전화 한 통으로 이런 걸 알아낸다는 건. 도대체 누구세요?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도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조카 면회 온? 김소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뭔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위님, 혹시 김서연이라는 신병 알아요? 네, 알죠. 그 애가 요즘 어떤가요? 잘 적응하고 있나요? 갑자기 조카 이야기로 화제를 돌린 김소영 씨, 박중희는 혼란스러웠지만 대답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편이라.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김소영 씨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면회. 온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하지만 사실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박중희는 점점 불안해졌고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서연이가 며칠 전에 집에 전화했어요. 울면서. 울면서요? 네, 부대에서 너무 힘들다고, 특히 어떤 선임이 자꾸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중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서연이가 정말 괜찮은지.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문제는 신병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다른 곳이요? 네, 바로 여기. 이 문 앞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박중희는 이제 정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마음 이해가 되시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중희님, 혹시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김소영 씨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박중희는 당황하며 시계를 봤어요. 네. 오후 4시 30분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면회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아시나요? 그건 보통 오후 5시까지. 박중희가 대답하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럼 지금은 면회 시간 맞네요? 김소영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면회 시간이 아니라고 하셨죠? 박중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들통난 거였어요. 그리고 면회 신청서 얘기도 하셨는데 당일 면회도 가능하다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나요? 그게 박중희가 버둥거렸지만 김소영 씨는 가차 없었어요. 아, 그리고 복장 얘기도 하셨는데 면회객 복장 규정에는 단정한 복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는 근거가 있나요? 이제 박중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들통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저게 뭐지? 부대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못하던 차량이었거든요. 차가 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보니 확실히 군인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김소영 씨? 그 남자가 김소영 씨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호야. 정말 빨리 왔네. 전화 받고 바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박중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고 김소영 씨와는 어떤 관계인 건지.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조카 면회 왔다가 좀 이상한 일을 당해서. 김소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상한 일이요? 무슨? 그 남자가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박중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혹시 당신이 박미경 중이? 네.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이정호 대령입니다. 대령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박중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부대원들도 급하게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네, 대령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박중희가 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대령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정호 대령이 김소영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면회 왔다가 좀 황당한 소리를 들었을 뿐이야. 김소영 씨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정호 대령은 달랐어요. 황당한 소리요? 어떤? 이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중희는 점점 더 큰 공경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정호 대령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서렸습니다. 아, 정호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김소영 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지만 이정호 대령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소영 씨.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는 박중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중희, 보고하세요. 그게. 저는 그냥 규정대로. 박중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규정대로요? 어떤 규정을? 이정호 대령의 질문에 박중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자신이 말한 것들이 대부분 거짓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소영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정호야,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소영 씨, 나도 예전에는 신참이었잖아. 이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 김소영 씨의 말에 박중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대령이 이렇게 존대를 할까요? 중희님. 김소영 씨가 박중희를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네. 군인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아니요,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거예요. 김소영 씨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바로 예의와 인격입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박중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면회온 분들에게는 더욱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박중희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차가 부대 앞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고급스러운 승용차였죠. 또 누가 오나?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이정호 대령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40대 중반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경직됐어요. 준장님, 이정호 대령이 급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박중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정호야, 너도 여기 있었구나? 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소영 씨를 보더니 활짝 웃었어요. 소영아, 정말 오랜만이다. 오빠. 김소영 씨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박중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방금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준장의 여동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 준장이 김소영 씨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면회 왔다가 좀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재미있는 일? 뭔데? 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중희에게 머물렀어요.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준장의 질문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지. 하지만 김소영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오빠, 별일 아니야.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김소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해? 무슨 오해인데? 그냥 면회 절차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었어. 그렇죠, 중희님? 김소영 씨가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중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분명 자신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싸주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지 못해서.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나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 준장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서연이는 어디 있어? 만나고 가야지. 응, 당연히 만나고 가야지. 그런데 오빠, 나는 괜찮으니까 오빠는 일 보러 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안내해 줄게. 준장이 말하려던 순간 김소영 씨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빠, 잠깐만. 그리고는 박중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중희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럼 저랑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다른 분들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 김소영 씨와 박중희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준장과 이정호 대령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요. 중희님, 몇 살이에요? 26살입니다. 사관학교 나왔죠? 네. 어떻게 아셨는지 표정이나 말투로 알 수 있어요. 나도 그 길을 거쳐왔거든요. 박중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선배님이세요? 네, 한 20년 전에 졸업했죠. 그런데 중희님,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었어요? 김소영 씨의 물음에 박중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무슨 스트레스? 진급에서 떨어지고 부대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짜증이 많이 났나 봐요. 박중희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를 왜 면회 온 가족들에게 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는 거예요. 김소영 씨의 말에 박중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군대 생활 힘들죠? 특히 여군은 더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마음 알아요. 아는데 힘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중희는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중희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네. 우리가 지키는 건 단순히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면회 온 가족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김소영 씨의 말에 박중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오시는 분들께 더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소영 씨가 박중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진급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는 또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왔을 때 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 별거 아니야, 오빠. 그냥 후배와 선배 사이의 대화였어. 김소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준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서연이 만나러 갈까? 네, 중희님이 안내해 주신대요. 박중희가 앞장서서 부대 안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면회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면 김서연 훈련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영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중희도 90도로 인사했습니다. 15분 후 면회실에 김서연이 들어왔어요. 20살의 앳된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군인다운 자세를 갖추고 있었어요. 이모, 서연이가 김소영 씨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모는 어떻게 해? 걱정돼서 왔지. 전화할 때 울던 소리가 계속 신경 쓰여서 서연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이모가 달려갈게. 네. 그때 준장이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삼촌이야. 기억나지? 아, 삼촌. 어떻게 여기까지? 이모 따라왔지. 너 때문에 이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서연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이모. 괜히 걱정 끼쳐드려서. 아니야, 서연아. 가족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제는 괜찮은 거지? 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적응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박미경 중위님이 오늘부터 저희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신대요.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김소영 씨와 준장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면회 시간은 약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김소영 씨는 서연이에게 준비해온 간식들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줬어요. 서연아, 힘들 때는 이모한테 전화해. 하지만 너무 자주는 말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선임들 말씀도 잘 들어. 네, 이모. 면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박중희가 다시 나타났어요. 김소영 선배님. 응?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서연 훈련병 잘 챙기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서연이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병들도 잘 부탁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중희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준장과 이정호 대령도 각자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했어요. 소영아, 조심해서 들어가. 응, 오빠도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뭘 우리 가족인데. 이정호 대령도 인사했어요. 소영 씨,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식사나 한번 해요. 그래, 정호야, 고마워.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김소영 씨 혼자 부대 앞에 서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소영 선배님.
김소영 씨가 뒤를 돌아보니 박중희가 뛰어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죠. 왜 또 나왔어? 이거 드리려고요. 박중희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김소영 씨가 받아보니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 네, 제가 쓴 반성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다짐도 적었어요. 김소영 씨는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굳이 이런 걸 안 써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쓰고 싶었어요. 오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박중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사실 김서연 훈련병이 힘들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저 때문이었어요. 김소영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괴롭힌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까칠하게 굴어서 다른 선임들도 따라했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김서연 훈련병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들에게 잘하겠어요. 김소영 씨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중희님,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중희님은 왜 군인이 됐어요? 박중희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꿈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네. 비록 힘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됐어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김소영 씨가 박중희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면회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까칠한 사람이 있더라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거든요. 마치 중희님처럼 말이에요. 박중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차량이었죠. 저게 뭐지? 검은색 SUV 한 대가 부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박중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특임대장님? 707 특임대의 대장이 직접 나타난 거였어요.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였죠. 박중희, 뭐하고 있나? 그게 면회객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임대장이 김소영 씨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설마 김소영 소장님?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중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장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그 여자가 소장이라고? 안녕하세요, 대장님? 오랜만이에요. 김소영 씨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진짜 소장님이시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조카 면회 왔어요. 조카요? 아, 혹시 김서연 훈련병? 네, 맞아요. 특임대장은 이제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어요. 그리고는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중희, 소장님 안내 잘해드렸나? 박중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박중희, 소장님 안내 잘해드렸나? 특임대장의 질문에 박중희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네. 그런데 김소영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대장님, 박중희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특임대장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렸을 텐데. 아니에요, 대장님. 저는 그냥 평범한 임무로 왔으니까요. 김소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우리 707 특임대의 창설 멤버 중 한 분이시잖아요. 특임대장의 말에 박중희는 더욱 놀랐어요. 창설 멤버라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그냥 조카 걱정하는 이모일 뿐이에요. 그래도 소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야죠. 특임대장이 박중희를 불렀습니다. 박중희. 네. 김소영 소장님이 누구신지 아나?
박중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소영 소장님은 현재 국방부 정보본부의 투스타 소장이셔. 그리고 우리 707 특임대를 만들 때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야. 박중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리고 해외 작전에서 수많은 공을 세우신 전설적인 분이지.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정보 작전은 지금도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어. 특임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 군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후배 양성에도 힘쓰고 계셔. 박중희는 이제 정말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갑자기 전역하셔서 모두들 아쉬워했지. 아마 가족 때문이었을 거야. 김소영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머니와 언니를 돌봐야 해서.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워요. 자신의 성공보다 가족을 선택하시다니. 특임대장의 말에 김소영 씨는 부끄러워했어요. 아니에요, 대장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소영 씨가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중희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소장님, 박중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중희님, 제가 왜 아까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아세요? 박중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계급이나 지위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거든요. 김소영 씨의 말에 박중희는 깊이 반성했어요. 진짜 군인다운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예의를 갖춰 대하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계급이 낮거나 민간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죄송합니다, 소장님.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중위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김소영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특임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중희를 좀 잘 봐주세요. 아직 젊고 배울 게 많은 친구니까. 물론이죠. 소장님 말씀이시니까. 특임대장이 박중희를 바라봤습니다. 박중희, 정말 운이 좋은 줄 알아. 김소영 소장님 같은 분께 이런 배려를 받다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중희가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소영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 서연이네. 전화를 받은 김소영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응, 서연아. 어떻게? 아, 이모. 들었어요. 이모가 소장님이시라면서요? 누가 그래? 박미경 중위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겠대요. 김소영 씨는 박중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김소영 씨가 서연이와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소장님, 김서연 훈련병이 뭐라고 하던가요? 특임대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중희 님이 앞으로 훈련병들을 잘 챙겨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박중희, 정말 잘했네. 특임대장이 박중희를 칭찬했습니다. 박중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제가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으면 된 거야.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김소영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대 안에서 훈련병들이 줄을 서서 나오고 있었어요. 저녁 점호 시간이었거든요. 저기 서연이 보이네. 김소영 씨가 가리킨 곳을 보니 서연이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정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연이의 표정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달라 보이네요. 특임대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박중희가 대답했어요. 사실 김서연 훈련병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병들도 요즘 좀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너무 엄격하게만 대해서. 엄격한 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함이 없는 엄격함은 독이 될 수 있죠. 김소영 씨의 말에 박중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점호가 끝나고 서연이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김소영 씨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부대 구경 좀 하고 가세요. 특임 대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대장님.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너무 늦었어요. 그럼 다음에 공식적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우리 부대원들도 소장님 얘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기회 되면 그렇게 하죠. 김소영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소장님,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특임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중희도 오늘 고생 많았어요. 김소영 씨가 박중희에게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소장님. 제가 오히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면서 성장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소영 씨가 부대를 떠나려고 할 때 박중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소장님, 오늘 저를 감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명히 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중희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앞으로 면회 오시는 분들을 대할 때 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박중희는 깊이 감동받았어요. 네, 소장님. 그리고 김서연 훈련병뿐만 아니라 모든 훈련병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믿어요. 김소영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특임 대장이 박중희에게 말했어요. 박중희, 정말 운이 좋았어. 김소영 소장님 같은 분은 흔하지 않거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배운 걸 잊지 말고 진짜 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줘. 네, 대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박중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달 후 707 특임대 훈련소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특히 부대 정문 앞은 더욱 그랬죠. 안녕하세요. 면회 오셨나요? 박중희의 밝은 목소리가 부대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 온 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아들 면회 왔는데.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진수라고 합니다. 아, 이진수 훈련병이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친구예요. 어머님이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박중희의 친절한 안내에 아주머니는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네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 면회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이런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박중희는 정말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날 특별한 손님이 또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소영 씨였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거죠. 소장님. 박중희가 깜짝 놀라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중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서연이 면회 왔어요. 그리고 중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김소영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오셨네요. 박중희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데 중희님, 요즘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훈련병들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리고 다른 간부들도 달라졌고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서로 더 배려하고 더 친절해졌어요. 김소영 씨는 정말 기뻤어요. 그래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장님, 이거 보세요. 박중희가 작은 노트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매일 반성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잘못한 일은 없는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와, 정말 대단하네요. 소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훈련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중에 서연이도 있었죠. 서연이가 정말 밝아 보이네요. 네,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요. 다른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다행이에요. 그리고 소장님,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진급심사에 통과했어요. 김소영 씨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네, 다음 달에 소령 진급이에요. 사실 작년에 떨어져서 포기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특임 대장님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많이 변했다고, 이제는 진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박중희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정말 잘 됐네요. 노력한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게 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중희님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김소영 씨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저한테 하나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기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소장님을 제대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박중희의 진심 어린 부탁에 김소영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부대원들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6개월 후, 김소영 씨는 다시 한번 707 특임대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었죠. 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소령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이제는 소령이 된 거예요. 소령님, 축하해요. 정말 멋져 보여요. 감사합니다. 모든 게 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소령님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죠. 오늘 김소영 씨가 온 이유는 특별했어요. 바로 특임대에서 주최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행사 때문이었죠.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특별한 날에 와주셔서 특임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연이 마지막 면회 날에 초대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연이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모. 서연이가 뛰어와서 김소영 씨를 껴안았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멋있어졌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그때 오지 않았다면. 무슨 소리야? 너 스스로 노력한 거야. 그때 박소령이 다가왔어요. 김서연 훈련병,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어요. 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정말요? 네,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김소영 씨는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소령님도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박소령의 말에 김소영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소령님, 혹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이제 신병 교육 담당을 맡고 있어요. 새로 들어오는 훈련병들을 돌보는 일이죠. 그럼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보람 있어요. 특히 처음 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거든요. 박소령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소장님께 배운 걸 꼭 후배들에게 전해주려고 해요. 계급이나 지위보다는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그때 특임대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소영 소장님께는 더욱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소영 씨를 바라봤어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부대의